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희생자가 이주민 노동자이다 보니 위험의 이주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는데요. YTN은 이번 배터리 공장 화재 보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다뤄봅니다. 네, 저도 이 소식을 전했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네,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이제 YTN이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 현장은 분명히 혼잡했을 테고요. 워낙 큰 규모의 화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알리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언론사들은 거의 뭐 콩고 까먹을 정도로 막 정신이 없죠. 대개 두 가지 갈래로 대응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선 현장에 누가 더 빨리 도착하느냐의 경쟁이 강하죠. 왜냐하면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면 시청자나 국민들이 현장의 모습을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현장을 도착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의 취재 기자들이 파견을 가는 것이죠. 각 사마다 뭐 사활을 걸고 현장에 도착하는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제 회사 내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속보라는 형태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한 줄짜리 속보로 시작을 해서 팩트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취재 기자가 전화 연결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현장이 연결되면 현장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태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뭐 취재 기자나 전문가가 출연해서 좀 더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래서 더 커지면 이제 특보로 가는 이런 방식으로 대개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길어질 경우가 있죠. 이제 단번에 끝나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YTN에서 100일 넘게 24시간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취재 보도국 내에 TF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타부서의 지원도 받고 전사적으로 이제 그 지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이 완전히 사태를 파악하고 파장이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방송을 이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YTN은 가장 긴 그 특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2년 반 정도 특보를 한 경우가 있죠. 사고 당시 속보부터 YTN 보도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리튬 배터리 공장 사고 이 소식뿐만 아니라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YTN은 화재가 난 당일부터 뉴스 특보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24일 보도입니다. 경기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7명 사상, 20여 명 고립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시작으로 화재 상황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현장 내 화재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알 수 있었고요. 20여 명이 고립되는 등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24일 보도입니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망자 22명으로 늘어 추가 수색 중. 또 지붕 내려앉고 집기 눌러부터 뼈대만 남은 잿더미라는 이 제목의 보도들을 통해서 이번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 26일 보도였는데요. 42초 만에 암흑천지 참혹했던 최초 발화 순간 보도는 그 리튬 전기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이렇게 CCTV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CCTV를 통한 당시 모습을 전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폭발할 때는 그 규모가 상당히 작거든요. 그런데 그 연기가 뒤덮는 순간은 수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핀 보도를 보면 전문가 대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용이 충실했는지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화재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이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살핀 보도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24일 보도입니다. 22명 숨진 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커진 이유는 이란 제목인데요. 소방방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화성 리튬 공장 화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 구조 방법과 대책을 모색한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인명피해를 키운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죠. 그 피난로와 대피로가 하나였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수색의 난항을 겪게 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또 공장 화재를 3D로 재현한 그래픽 자료를 삽입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담은 전문가의 해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 보도진의 정성이 보였습니다.
네, 대피론의 리튬 더미라니 화재 감식사가 본 CCTV 보도에서는 화재 감식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가 나와서 화재 참사 현장을 영상을 보면서 이제 리튬 전지 관리와 건물 구조 차원에서 화재의 원인을 분석해서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먼저 리튬 전지 특성상 열폭발이 일어나므로 전지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하고 일정 거리 이상을 두고 보관을 해야 하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배터리 전지를 한 군데에 모아서 관리한 것이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관리에서 이제 건물이 화재에 버틸 수 있고 또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업을 하는 공간과 그리고 35,000개 리튬 전지를 쌓아둔 공간이 벽 하나 없이 한 곳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는 점을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파견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요. 관리가 미흡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을 전한 YTN 보도도 좀 살펴보죠. 이번 사건이 그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 발생한 규모가 큰 그런 재난 사고입니다. 관련된 소식들 전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악의 사고, 법 위반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최악의 산업재해 기록 상황 등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의 사고 원인 규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후 그 추 기업의 안전 수칙 준수 상황 등 세부적인 결과에 따른 처벌 여부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담인 화성 참사 드러나는 인재 정황. 3월에 이미 화재 경고에서도 사건이 일어나 아리셀 그 기업 업체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규칙을 따라 비상구를 설치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는지들을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안에서 이제 법률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안의 심각성과 좀 문제점을 단편적으로 보게 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위험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공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의 어떤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네. 또 다른 보도입니다. 그 화성 화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경찰 5명 입건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또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달라지는 점 등 현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설명해서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또 현재 1차 전지가 금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안전 규정이 미흡했던 점을 짚어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적용 법안이 개선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공익성을 높였습니다. 네, 이번 참사를 두고 안전교육 사각지대도 언급이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실태가 드러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다룬 YTN 보도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에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참 컸습니다. 관련된 보도 이어집니다. 특히 그 글로벌 타임즈는 한국 내 중국 그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을 했고요. 또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그 차별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 또 대책 마련 등이 중요한데요. 관련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26일 보도입니다. 화성 공장 화재, 사망자 23명, 전원 부검, 공장은 전면 작업 중지라는 제목에서 시신 훼손 등으로 인해서 DNA 검사와 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장 내 유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울분을 토로하는 등 안타까움을 전하는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네, 희생자 대부분이 공장 내부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일용직 이주 노동자였던 점도 피해가 커진 이유 중에 하나였고, 이번 참사로 이주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관련해서 위험의 외주와 넘어 이주와 교육도 없이 현장 내모라 보도에서는 화성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 노동자이며 일용직이었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간 일한 이주 노동자를 인터뷰해서 안 좋은 교육을 한 번만 받았고 그 교육마저도 한국어로 진행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이주 노동자 비율이 크다는 민간의 통계를 제시했고 정부 차원의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다뤘습니다.
네, 또 노동단체 화성공장 화재 예견된 참사 위험의 외주화 멈춰야라는 제목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성공장 화재 보도들을 보면 화재 원인, 사상자 등에 대한 보도는 많지만 이렇게 원청, 하청 구조에서 비롯된 위험의 외주화 시스템을 짚는 그런 보도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망해서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도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각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 보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동안 YTN이 비중을 두고 다루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시 또는 감독자로서 좀 큰 역할을 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1970년대, 80년대 이때의 방송 뉴스에서 교통사고를 전할 때 사고로 인해서 부서진 자동차의 화면을 내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경제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공업 위주의 경제 성장에서 가장 우리나라 정부가 중점을 뒀던 자동차 산업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도 부서진 차의 모습은 내보내지 못한다. 이런 우습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부터 우리는 빠른 시일에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이면의 모습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시됐던 게 사실이고요. 그 앞 첫 번째 위치에 언론이 있었던 것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이 인권을 경시하고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이나 사고 위험, 산업 재해들을 상당히 좀 가볍게 다뤘던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YTN도 사실 대형 재해 보도에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그 전체적인 특보를 보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 위험이 고스란히 이제 옮겨지고 있다라는 이런 하나의 각성들은 꽤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YTN이 중심이 돼서 이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든가 안전 대책 같은 걸 좀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후속 보도로 이 내용이 보강돼야 할 정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알 권리를 위해서 반영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네.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리튬 배터리 공장에 대한 안전 기준이 따로 없었나 이렇게 궁금해지고요. 또 소방의 특별 매뉴얼 여부나 해외 사례 등 후속 보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25일 보도였습니다. 리튬과 물은 상극, 반복되는 화재 왜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특성에 따라서 화재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화학 반응성과 액체 전해질 부분을 짚어서 시청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정보를 사전에 모르지 않았을 텐데 소방의 화재 진압 당시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건지 또 일반 공장과 달리 리튬 배터리 공장에 맞는 안전시설 기준이 있었던 건지 짚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해외 업체의 경우 어떤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나라가 세계 표준을 앞서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지 등도 함께 짚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행 법 체계와 매뉴얼, 해외 사례 등 후속 보도도 기획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리튬 전지 공장 화재 참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자율 점검의 허점과 안일한 대처, 그리고 규정의 미비, 그리고 정부의 감독 부실 등이 나는 총체적 인재였습니다. YTN은 화재 현장과 피해 상황 등을 많이 다루긴 했지만은 사고 원인에 대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이나 관련해서 이제 이 리튬 등의 위험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 대한 점검들이라든지 현안에 대한 보도들은 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2020년 4월 YTN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95건의 리튬 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리튬 전지의 위험성이 알려진 상황들이기도 했는데요. 기업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왔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의 노동환경 조성과 위험 관리 문제와 함께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도도 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아리셀은 노동부가 선별한 고위험 사업자 중 하나였지만 노동부에서는 업체에 대한 자율 예방만을 강조를 했었고요. 공장은 소방시설법상 안전관리 대상 2급 위험시설로 분류돼서 내부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게 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이 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한 노동과 소방 두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안전관리 규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완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데 이제 이 내용은 다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후속 보도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련된 후속 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 좀 준비 중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잘 보도가 되면 좋을 것 같죠. YTN이 1995년에 개국을 했는데요. 그 해가 아마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해입니다. 봄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가을에는 강릉 그 무장공비 침투 사건도 있었고요. 그 해에는 물난리도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YTN이 당시에 막 개국을 했기 때문에 장비나 인력이 아주 열악했는데도 현장 취재 보도를 잘해서 그 당시 YTN이 재난 보도는 YTN 이런 명성을 얻기도 했거든요. 그러므로부터 지금 뭐 YTN이 거의 30년 가까이 사실상 재난 보도에 있어서는 선두에 서서 그 보도를 이끌었던 그런 그 역량이 있긴 하지만 저 역시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형 사건 사고가 마무리가 되면 아쉬웠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게 되면 다음에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언론사들은 마치 이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호들갑을 떨면서 현상만 보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 왔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어쨌든 그 시청자나 국민의 이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안을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면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앞으로는 뭐 큰 보도가 났을 때 뭐 현장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현장을 쫓는 그런 보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그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후속 보도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YTN도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묻고 분류해서 후속 보도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난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재발 방지 집중 보도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네,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전해 주시죠. 반복되는 사고 개선될 수 있도록 언론의 책임 다해야. 계속 반복되는 사건, 재난 보도에는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론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 파악된 원인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후속 보도로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요. 떠오르는 많은 재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연 1년, 2년 시간이 지난 후 어느 정도 개선이 됐고 다시 재발될 우려는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선민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경고와 감시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 현장 화재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최악의 산업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인재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는 그 말의 무게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